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또 염증 없애는데 진심인 30대잖아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서 만성 여드름, 피부 건조함, 발 각질까지 진짜 많은 부작용을 좀 겪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3년 동안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실에 갑자기 왔는데 첫 번째는 이 색깔을 없애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방에서 땡땡땡땡을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건강 때문에 건강을 망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뭔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욕실에서 색깔을 없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 집에 보여드릴 게 없는데 다 버려가지고 예전에는 향이 좀 강하고 색깔이 화려하고 씻고 나서 뽀드득거리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짜 오래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여드름이었거든요. 너무 건조해서 속당김이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먹는 것도 바꾸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알게 된 게 이 여드름 자체도 염증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고기 열심히 먹고 하는데도 피부는 아직 안 좋아져 하시는 분들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쓰는 게 뭔지 내가 비누를 뭘 쓰고 있는지 바르는 게 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비누를 살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진짜 간단해요 사실. 보면은 원료를 보시면 돼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향료예요. 왜냐면 이 향료에는 프탈레이트라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특히나 생리불순 같은 호르몬 문제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살이 잘 안 빠지고 여드름 나고 이게 다 몸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향인 걸 대부분 선택하는 편이고, 향이 있는 비누를 사고 싶어 하면은 천연 향료 있죠. 예를 들면 뭐 레몬그라스, 그 천연 에센셜 오일 뭐 이런 걸로 사서 쓰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제 임산부분들은 스탈레이트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태아 시기 때 발달장애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사실 프레그란스 퍼퓸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게 막 여러 향 성분들이 다 혼합된 거라 전부 표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어떤 향이 들어갔는지 내가 모르고 써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불필요한 색소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파랗든 빨 같은 세정력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 강한 세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특히 보고 나서 얼굴이 쫙 당기고 손이 너무 건조해지고 막 두피가 너무 가려워. 그러면 너무 강한 걸 수 있거든요, 나한테. 저는 특히 이런 비누 같은 거는 바디워시로도 쓰고 얼굴도 씻고 손도 씻기 때문에 특히 그 설페이트계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강한 세정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주의해야 할 설페이트계가 뭔지 고정 댓글에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거 쓰면은 손 너무 건조해져서 핸드크림이 필수여가지고 제가 이 비누 옆에다가 핸드크림을 두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로션을 안 바를 때도 많을 만큼 건조하거나 속당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진짜 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쓰냐면 코코넛 비누나 아니면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천연 비누예요. 제주도를 작년에 갔다가 사봤어요. 근데 이거 조금 무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쓰던 이 코코넛 비누는 무르지도 않고 온몸에 써도 촉촉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것들도 살짝 보여드리면 저는 가능하면 이런 색소나 향료 없는 무향 이런 걸로 골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행할 때도 자주 쓰는 나무 칫솔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침마다 오일 풀링 하고 있는 이 코코넛 오일을 샤워하고 나서 항상 로션, 바디로션 대용으로도 바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걸 바르자 주의해요. 되도록이면. 설거지 할 때도 세제 말고 이런 설거지용 비누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걸 쓰긴 해요. 이런 비누같이 고체로 돼 있을 때는 보존제가 들어갈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보존제가 없는 걸 찾기 되게 쉬웠고 성분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걸 고르다 보니까 이런 비누나 바 형태 같은 걸로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방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거예요. 항상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살 빼는 거 염증이랑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배달 음식 시키고 나면은 플라스틱 용기가 있잖아요. 근데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오면은 그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음식에 묻어 나온다는 연구들도 있고, 특히나 제가 이제 오비소겐이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만 유발 촉질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텀블러랑 도시락 같은 것도 스텐으로 준비해 다니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물론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 음식 한 번 먹으면 살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밖에서 목마르거나 하면 생수를 먹기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지만 뜨거운 음식이 담겼느냐 이런 거 좀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오늘도 알탕을 하나 시켰는데 알탕도 비조리 버전으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끓여놨어요.
나왔어요. 당연히 바로 조리돼서 오면 먹기 편하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제 몸에 들어가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줄이기 위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때문에 건강을 망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막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엄청 여러 번 공부하고 강의 들으러 다니고 이랬을 때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무서운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피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강박이라는 게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0점짜리 건강을 목표로 하진 않고 예를 들면 집에서는 스텐 텀블러나 이런 유리컵 빨대도 스텐으로 쓰지만 밖에서 너무 목마르면 생수를 사 먹어요. 안 그러면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향수들 같은 향수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없네요. 가끔 놀러 갔는데 향수 뭐 향을 맡는다거나 친구들끼리 놀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뿌리긴 하지만 그래서 한 번의 선택으로 내가 막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것보다 80점짜리 하루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주방이나 욕실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누 다 쓰고 다음에 살 때 조금 더 단순한 거 골라도 되고 매일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만 텀블러를 들고 나가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따라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고정 댓글에도 다 정리해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구독해두시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떻게 건강상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했는지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